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교재 25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55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바꿔내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분양 공고 및 개별 통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언제 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점인데, 요거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 90일입니다. 90일 내에 이걸 갖다가 개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개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원래 120일이었거든요. 120일이었는데 올 봄에 이제 개정되면서 12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올해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출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 2025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여기서 36회 때 출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년도에 해당되는 이제 37회죠. 37회 때 출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0일인데 60일이라고 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60일이 지금 정비법에 60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정비법에 60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60일 내에 요걸 갖다가 개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다가 그 사실을 공고하라. 이렇게 되면 속을 수가 있는데 60일이 아니라 90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통지한 날. 그리고 여기 통지를 했죠. 지금 개별 통지. 요 통지한 날입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분양 신청을 접수 후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파란색 2번에 보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나왔는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 그 동그라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 3, 60일에 6 동그라미 해야 된다. 30일 이상 60일에 해야 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에 2 동그라미,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외웠어요. 통 362.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20일을 연장이 가능하다. 통 362. 이렇게. 근데 정작 30일과 60일은 잘 안 바꾸고 앞에 통지한 날, 요 말을 바꾼다는 요 말을, 통지한 날을 이거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내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한 날 이렇게 바꿔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속는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양 신청, 분양 접수를 받아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 분양 접수를 받는데 분양 신청을 갖다가 안 했어.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또는 분양 신청을 갖다가 철회했어요. 자, 왜 분양 신청을 안 했을까요? 분양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응? 너무 왜 이렇게 경직돼 있을까? 그냥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괜찮으니까 말해.
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라고 통지했는데 분양 신청을 안 한 거야? 응? 지금 분양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밀도로 이렇게 지금 개발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여기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33평 또는 34평짜리다 이렇게 해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철거돼서 나가는 것이 1층, 2층짜리 건물 또는 뭐 10층 이하짜리 건물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 주로 이제 뭐 국민주택 같은 거, 주공아파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주공아파트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지어진 주공아파트는 뭐 15평짜리, 18평짜리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면 15평에서 18평짜리가 주로 많은데 뭐 10평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10평짜리도 있고 13평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걸 갖다가 보상을 해줄 거란 말이죠. 보상을 해준 다음에 33평, 34평 신규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차액을 물어내야 되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15평이라고 해봅시다. 15평인데 지금 평당 지금 이걸 갖다가 2천만 원에 보상을 해줬다 칩시다. 평당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하고 15평이니까 그러면 3억쯤 돼요? 3억. 근데 요거 분양가는 지금 한 4억 5천쯤에. 그럼 이제 1억 5천을 추가로 내야 되죠? 그걸 분담금이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분담금. 그러면 이제 추가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분양받으려면 분담금 요거 1억 5천을 추가로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나 이거 감당 안 돼. 이러면서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거야. 또는 분양 신청했다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철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철회했다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분양 신청 안 했다고.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분양 신청을 안 했다, 철회했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다? 왜 이렇게 입들을 꽉 다물고 있어? 내가 어저께도 강의하고 갔는데 어저께는 아주 활발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울산은 너무 조용해. 울산만 오면 내 강의 끝나면 어저께도 박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도 그러고 지지난주도 박수도 안 쳐. 입도 꾹 다물고 있어. 왜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 학생의 기본이야. 박수 치는 건 강의 끝나면. 근데 원장님이 와서 지지난주 박수 치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건지 몰라.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말로 벌어먹는 사람이야, 말로. 근데 말로 벌어먹는 사람이 입을 안 열면 샷다 마우스 했으니까 중개업소도 샷다도 내려야 돼. 결국은 못 살아남는다 이 소리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살아남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답답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소극적이면 어떻게 돼? 자격증은 땄지만 실무를 못해. 자격증은 머리가 있으니까 딸 수 있어. 영업행위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답답해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냥 꾹꾹 눌러 참고 하는 거야. 꾹꾹 눌러 참고. Please.
나 좀 웃게 해줘. 제발. 자, 분양 신청 안 했다, 철회했다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 반대 의사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분양 신청 안 했다, 철회했다는 것은 나 물건으로 안 받을 거야, 아파트로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줘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현금 청산해달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면 아파트로 받을 거야. 근데 분양 신청을 안 했어. 어쨌든 철거를 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 돈으로 계산해줘 이거야. 현금 청산해달라는 소리지. 답답해. 내 미치겠어. 이거는 배우고 말고 자시고가 아니잖아. 그냥 현실이잖아. 현실. 우리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실생활이야. 실생활. 그냥 실생활이 법조문화 돼 있을 뿐이야. 그러면 철거돼서 철거돼서 나가는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자는 뭐 임대주택으로 갈 거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소유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근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냐? 나 돈으로 주시오. 나 현금 청산해줘. 이 뜻이야. 말 이해됐죠 이제? 예,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철회했거나 기타 등등등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90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손실보상이냐 결론적으로 도로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현금 청산한다는 거예요. 손실보상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니까 머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울 것입니다. 관, 다, 구 이렇게 외울 겁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교재 257페이지를 볼게요. 자, 257페이지 거기 가운데 2번 네모입니다. 2번 네모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거기 박스가 있는데 박스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양 신청을 뭐하다?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보니까 뭐한다? 분양 신청을 뭐했다? 철회했다. 등등등 나와 있어. 그러면 박스 위에 보니까 제목이 손실보상을 뭐하라고 됐어요? 협의해라. 다시 시작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할 때 관 동그라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에 다 동그라미, 90일에 9 동그라미, 9 이내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협의된다. 밑줄칩니다. 여기 손실보상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머스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거죠. must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다구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관다구의 여기 이 관을 조심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다음 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 사다구가 돼 버린다고. 그러면 틀린 거야. 시험에 틀렸어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것도 안 보여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현금을 청산하는 거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해야 된다.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뭐 한 걸로부터라고요?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관다구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 자, 그럼 프린트물을 잠깐 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로 가볼게요. 어 16번부터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사업 시행자를 네모치세요. 사업 시행자. 16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가로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누구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사업 시행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 군수 등에게 받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가로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인가 여부 통보는 며칠 내야 돼요? 60일에 60일. 60일 내에 인가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프린트물 11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가로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며 언제까지 통지해야 돼요? 자, 지금 분양 신청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하는 여기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 분양 공고에 대해 분양 신청 하는 걸 통지하는 것은 며칠 내에 하는 거냐면 90일 내에 돼. 90일 내.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개별 통지하고 해야 되는 것은 90일 내에 돼.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 90일 내. 그래서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가로 이상 가로 이내를 한다. 가로 이상 가로가 뭐라고요? 30일 이상 60일 내. 그 앞에 통지한 날이 있으니까 통 36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네모치세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가로일 이내에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자, 가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거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까지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건 뭐가 나오면 90일 관다구가 나왔거든요. 거기 12번에 관리처분계획 할 때 관, 그 다음에 고시일 다음 날에 다, 그 다음에 90일에 구, 이렇게 90일 넣게 되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관, 다, 구 이렇게 해서 여기 다음 날을 지금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시험 기출문제가 요 다음 날을 빼고 낸 적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다음 날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관다하구 해서 다하구가 꼭 있어야 다구 다음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게 꼭 같이 통해서 외워놔야만 이걸 다음 날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다하구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다음 날 싹 빼고 나거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지문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맞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다음 날 빠졌어도 지문이 맞는 것처럼 오인이 돼. 그래서 외울 때 관다하고 다음 날 빠졌네, 틀렸어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258페이지입니다. 교재 258페이지 가운데 5번 네모입니다. 가운데 5번 네모에 보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볼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
요거는 말이죠. 관리처분 계획이기 때문에 요것은 분양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양 계획. 이 분양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분양 계획에 해당되는 이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언제를 기준하냐 그랬더니 이 분양 공고 종료일을 기준합니다. 분양 공고 종료일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만료라 그래요. 분양계획에 해당되는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은 분양공고 종료가 되는 종료일,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작성이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 4번이 되겠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 4번 이 4번을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돼요. 30일 이상 공람을 시키면 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자, 그러면 요 공람이 끝나고 나면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신청합니다. 요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군수 등에게 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 등은 여기에 대해서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알립니다. 알리는 걸 갖다가 뭐냐면 통지입니다. 인가를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이제 뭐를 하려고 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이야, 뭐야, 지금까지 철거 안 했던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건축물을 때려 부셔갖고 이제 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울산에 이렇게 와보니까 저 신정동이나 저쪽 무슨 삼복? 무슨 복? 신복 로타리 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 정문에다가 경축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래갖고 현수막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아니 벌써 예전에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그 울산에서 경축 관리처분 계획 인가 써붙여놓은 현수막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많이 봤는데.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보여요. 관심이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제가 10년, 20년 전에도 여기 계속 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 그걸 그렇게 써붙여놔가지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다가 경축 그래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래서 써붙여져 있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관리처분 인가 받았다고 이제 분양 계획이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제 써붙인 거죠. 지금 아파트는 이제 그게 다 때려 부셔지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는 거고 저는 그 전에 구축이었을 때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야 이제 기존 건축물을 때려 부시고 그래서 때려 부셨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사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공사 착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착수를 지금까지 안 한 거죠. 이제 공사 착수가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교재와 관련해서 258페이지 중간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네모죠. 파란색 1번 들어가서 관리처분계 인가.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분양 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이겁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입니다. 종료 만료죠. 종료된 때에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 수집에서 미줄치입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259페이지 두 번째 박스 밑에 파란색 2번에 보니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로서 공람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4번을 30일 미주십니다. 30일 이상 토지 소유자의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요거죠. 사업 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4번을 관리처분계획 4번을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그 밑에 양가로 2번 인가여부 통보인데 맨 밑에 말고 양가로 2번입니다. 사업시행동.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거기 밑줄칩니다.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의 통보 알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들어오면 시장군수 등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26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거기 이 중간에 보니까 파란색 6번에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건축물 철거 원칙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밑줄 쭉 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자, 여기 써놨습니다. 네모 쳐놨죠. 파란색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기존 건축물 뭐 할 수 있다고요?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다는 소리고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기존 건축물 철거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 공사 착수서부터는 중개업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개업자보다 건축하시는 시공자 쪽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사 착수했다 끝났다 바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수했다 공사 완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공사 착수서부터는 중개업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건축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괜히 콩나라 판나라 해봐야 욕만 먹어. 그러니까 바로 착수했다 끝났다.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준공검사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일단 이것은 시장 군수 등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인가하고 공사완료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을 합니다. 토지 분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이것은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공사 완료 고시에서 대지 확정 측량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보고를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여기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고시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청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현금으로 청산할 거 있으면 청산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267페이지 쪽, 266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거기 266페이지 맨 꼭대기 파란색 1번입니다. 파란색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밑을 쭉 칩니다. 시장 군수, 이거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등이 빠졌네.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이겁니다. 시장 군수 등, 여기 시장 군수 등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준공인가. 시장 군수 등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파란색 3번입니다. 준공인가 절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공인가 절차 양걸 1번. 준공인가를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해봅니다.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가 뭐부터 하라고요? 준공검사. 준공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준공인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267페이지에 하단부에 양가로 네모의 파란색 네모에 소유권 이전이 나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사 완료 고시,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파란색 1번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원칙.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다. 공사 완료 고시 네모칩니다. 267페이지 하단부 1번의 양가로 원칙에 보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뭘 하라고요? 공사 완료 고시. 자, 칠판 봐요.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완료 고시가 있었다.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제 대지 확정 측량하라 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봅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요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에 268페이지를 보세요. 자, 268페이지 맨 꼭대기 파란색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가 고시하고 동그라미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등자 빠졌네. 등 집어넣으세요.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고시하고 보고해야 된다.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다? 시장군수 등에게.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그 사실을 고시하고 보고해라.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꼭대기 파란색 3번의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분양받을 자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자, 다음 날을 동그라미하고 별표칩니다.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6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1번에 등기하란 말이 나옵니다. 2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자, 지체 없이를 동원합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촉탁 또는 신청이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등기를 갖다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게 되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러면 시험 문제다가 요 지체 없이라고 돼 있는 요 단어를 14일 내에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내게 돼요. 14일 내에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다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14일 내에 이렇게 내니까 요걸 주의해서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볼게요. 13번을 볼게요. 1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이 종료됐다. 분이 종료됐다는 것은 요겁니다. 뭐가 종료되냐면 분양 공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뭐가 종료됐다고요?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자는 있으니까 시장 군수만 쓰시면 되겠네. 등자가 뒤에 있네.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14번) 사업 시행자는 무엇에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돼요? 뭘 받고 난 다음에 철거해야 돼요? 여기서는 철거하려면 뭘 받아야 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죠. 다시 기존 건축물 철거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뭐에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거기 네모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가 나오려면 바로 앞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말이 따라 나와야 돼요.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5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겠습니다. 아주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졌던 지문이네요. 자, 요 지문 15번 요 지문 맞다 틀리다? 왜 틀리는데? 오, 좋았어. 다음날이 빠져서 다음날이. 그러면 15번 다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자, 그러면 교재 268페이지 다시 가요. 268페이지 꼭대기로 가서 파란색 3번. 파란색 3번의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에 거기 양가를 보내보니까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에 무슨 날? 다음날. 다음날에 표시가 돼 있나요? 예. 여기도 보면은 다음날에 이렇게 다음날에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다음날. 그럼 시험 문제는 꼭 그 다음날을 빼고 내. 잠깐.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배웠죠?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억지로 했는데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한 게 뭐냐면 환지 처분을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환지 처분이란 빌려온 땅을 대신해서 돌려주는 결정을 환지 처분인데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 처분에 따라 받은 땅을 종전 토지로 보는데 언제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음 날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2개 쳐놨어. 지난주 노트에 마지막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데 다음 날에 별표를 동그라미하고 제가 별표를 2개 쳐놨다고 지난주에. 다음 날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음 날을 빼고 낸단 말이에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유권은 확정된다. 그래서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낸다. 다음 날을 빼고 내거든.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 1에
확정돼 틀렸다면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거든. 여기도 지금 다음 달에 이렇게 힘줘서 다 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출제자가 노려서 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다음번에 가서도 안 속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제 내년에 가서 풀 텐데 내년에 기출문제 풀 때도 그때 들었던 내용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꼭꼭꼭 집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체를 체계를 세워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정비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 이제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질문하세요. 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면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되고요. 분양 신청을 안 하면은 산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이 아파트 받을 사람이니까 사간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분양 신청 들어가기 전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파트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간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 팔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준일이 있거든요. 그 기준일을 지나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아파트를 산 소유자는 현금 청산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기준일을 잘 확인하고 조합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사면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을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이거는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서 떼를 써도 소용이 없으나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받을 거라고 샀는데 그것도 이제 피가 붙어서 피가 많이 올랐겠죠. 근데 정작 현금 청산할 때는 그 피값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뭐 팔아먹는 사람이야 늦게 팔아먹는 게 좋겠죠. 늦게 팔아먹는 것이 좋은데 사는 사람이 잘 사야지. 기준일을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일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기준일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네, 기준일이 언제냐. 그러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죠. 예, 현금 청산할 때.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어디냐면 262페이지를 보세요. 262페이지 맨 꼭대기 파란색 5번에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5개 있죠? 그러니까 요 5개가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위에서부터 볼게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과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주민 공람 공고일 후 정비구역 이전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러면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날 기준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일 이후에 매매로 사들인 사람은 아파트를 못 받기 때문에 현금 청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일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주고 잔뜩 샀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못 받아요. 이건 다 현금 청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스 읽어보시고 그거 이전이면
아파트를 받는 거고 그 이후면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인은 상관없어요. 매도인은 상관없는데 매수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수인이 안 된다는 거지. 매수인이 아파트를 받을 사람이니까. 매수인이 받을 거잖아요. 매도인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차피 받을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인이 받을 거니까 매수인이 이 기준일 이전에 매수를 했느냐, 기준일 이후에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권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권리를 인정 안 하게 되면 현금 청산, 분양 신청해도 안 줘요. 그냥 현금 청산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실무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7, 8월 가야, 그때쯤 가야 이제 강의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많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